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따로 녹음해서 앞에 그냥 붙여버릴까요? 맨날 얘기하기도 힘든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표현대리라는 것을 볼 겁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자,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라 그랬잖아요. 즉, 무권대리에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가 돼요. 즉, 무권대리인데 마치 유권대리처럼 처리하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자, 무권대리인데 유권대리처럼 처리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이유냐? 본인이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뭔가, 야, 너 이렇게 했지 않냐? 무권대리지만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 너 책임져라. 이런 취지가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대리의 개념을 보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 행위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을이 병과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얘가 대리이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외관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을 말하죠. 을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보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유권대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겉모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거나, 또는 본인과 무권대리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더라. 이럴 때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 유권대리처럼 보이고 본인이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여기 예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게 되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련된 예가 되는데요. 서울에서 유명한 짱만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갑이 고향에 있는 친구 을에게 자신의 식당의 상호, 짱만나 식당을 사용하게 하면서 무슨 지점 이렇게 사용하게 했어요. 자, 이때 갑은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만 했지 갑이 을에게 법률 행위를 숙권한 적은 없죠. 그죠? 명칭을 사용하라고 했지 갑이 을에게 숙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명칭만 사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런데 을은 식자재 공급자 병과 짱만나 식당 무슨 지점 명의로 거래를 하고, 당연히 식자재 공급자 병은 을의 식당, 짱만나 식당 무슨 지점과 갑의 식당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믿겠죠. 그리고 거래할 거예요. 즉, 병의 입장에서는 을의 식당을 믿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을 배후에 있는 서울에서 유명한 짱만나 식당이란 걸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때 그 상호나 명의를 사용한 자의 행위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을이 나자빠지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자빠지면 병은 갑한테 가서, 야, 네 짱만나 식당 무슨 지점한테 내가 물건을 공급했는데 문을 닫아버렸다. 물건값 내놔. 그럼 이때 갑은 나는 이름만 쓰게 했지 을은 내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을 때, 그럼 병은 뭐라고 할까요? 아닌데 왜 상호를 쓰게 했냐? 왜 나로 하여금 을을 너의 대리인인 것으로 믿게 했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표현대리다. 그 표현대리 중에서 지금 예를 든 게 좀 이따 보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즉 표현 대리는 여전히 무권 대리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을을 철석같이 유권 대리라고 믿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나중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병은 재판에서 판사님, 을은 분명히 유권 대리입니다. 갑이 을에게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을 보면 을은 갑의 대리인이 분명합니다. 갑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문제는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하고요,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주장해야 판단하고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이걸 변론주의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법원이 봤을 때,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 말이죠. 유권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 그러면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상대방이 주장하지도 않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느냐? 변론주의 원칙상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보세요.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끝까지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표현 대리를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해주게 됩니다. 표현 대리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 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 대리가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5조.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라. 여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형태의 표현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5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자에 대하여. 그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을 말합니다. 대리권 없는 을과 계약을 하는 병. 요 병. 요게 바로 제3자입니다.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이 규정해 보면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126조도 볼 거고 129조도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제3자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그때 제3자는 무슨 보호되는 제3자 이런 제3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권 대리인 즉 표현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 요거를 제3자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 즉 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갑이죠. 본인이죠. 여기서 대리권 수여까지는 수권행위예요. 근데 수여함을 표시라고 했죠. 이거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것을 줄여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권 수여까지는 수권행위예요. 근데 수여의 표시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없어요.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줄여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갑이 병한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이 표시한 그 범위 내에서 을과
병사의 계약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갑이 을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게 했어요. 갑이 을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식자재 업자 입장에서 보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을이 병과 식자재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은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식당 상호를 사용하게 했는데 을이 병과 식자재 공급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 사무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 식자재하고 식당 운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 그거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은 식당 상호를 사용하게 했으니까 을이 식자재 업자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맺는 거는 식당 상호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계약, 이런 거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 식당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그 범위 내의 을의 행위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결국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수요 표시. 그 표시한 범위 내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겠죠. 선의 무과실.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5조 조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이때 제3자는 누구라고요?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을 말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에서 타인은 무권 대리인을 말하고요. 그걸 표시한 자란 갑을 말하겠죠. 즉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따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한 본인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소유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근데 갑이 을의 대리인 사칭 사실 알면서도, 을이 자기를 사칭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즉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묵인을 해버렸다면 병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근데 갑이 그걸 알고 있다. 아는데도 묵인을 한다? 그럼 대리권 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겠죠.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서 그 표시는 꼭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이라든가 대리인이라는 말, 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구나 라는 걸 추측을 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는 추단, 직함, 명칭, 무슨 식당, 무슨 지점, 지배인, 이런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또는 묵인을 했다. 이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그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담보대출,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매각을 하더라.
담보대출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나 갑의 대리인이요. 나 담보대출 권한을 받았어. 라고 돌아다녀. 담보대출 권한을 받았어. 라고 돌아다녀. 그걸 갑이 알아. 알면서 묵인을 한 상태에서 을이 매각을 했어. 이건 125조가 아닌 거죠. 갑이 묵인한 것은 담보대출 대리인이요. 이걸 묵인한 거예요. 이걸 수요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을이 매각을 했어. 이건 갑이 수요 표시한 권한의 범위를 넘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125조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수요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행위, 즉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즉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을이 무권대리야. 근데 상대방은 유권대리라고 믿었어. 그게 누가 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병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 을이 잘생겨서 믿었어요. 이거 안 통합니다. 을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당하다. 서류가 완벽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그게 선의 무과실이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125조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했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의 토지를 매각을 했을 때 갑이 을이 자기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묵인을 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줬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정당하잖아요. 갑이 묵인했으니까. 이럴 때 성립하는 표현들이가 125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죠? 꼭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통보했을 때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이 아닌 자와 행위다. 갑이 수요 표시를 병한테 했는데 을이 정하고 거래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125조 표현들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 표시를 받은 자하고 거래해야 125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쪽이니까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125조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표현대리가 뭔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서 수요 표시가 뭔지, 우리 대법원은 수요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6조나 129조도 비슷한데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르게 되어 있는 표현이 125조와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125조 표현들이 살펴보셨습니다.